오늘 재개발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인데요. 서울의 수많은 재개발 지역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좀 꿀팁 좀 주시죠.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제가 올해 이제 앞으로 이 재개발 정비 사업들 할 지역들 중에서 인허가 물량이 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올 들어봤어요. 상반기에 생각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아요. 약 한 그래요? 2만 세대 가까이 서울에만 꽤 되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체 어디가 이렇게 많지? 보다 보니까 두 개의 재개발 구역이 거의 만 세대 가까운 사업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딘가 봤더니 은평구의 가련 1구역 그리고 이제 용산구의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이번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합쳐서 만 세대. 근데 이 서울 안에 재개발 구역들 중에 뭐 400세대, 500세대짜리 이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4,000세대, 5,800세대 이렇게 큰 대단지 구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구역들이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업이 많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 지역들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가련 1구역부터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대단지네요. 그 가련 1구역이 일단 어디에 있는 거죠? 가련 1구역은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근래에 이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강북의 30평형대 아파트 10억 시대를 연 단지. 바로 이제 도니문 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거든요. 통일로의 제일 끝단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통일로 변을 따라서 이 좌우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아파트들이 쭉 입주를 하면서 가격의 시장을 이끌어줬거든요. 뭐 얼마 전에 뭐 결국 성공리에 마무리한 홍대 3구역도 그 라인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라인의 끝단에 가면 지금 이 가련 1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중앙에 연신내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GTX도 들어오고 바로 인근에 은평 뉴타운도 있고 이 일대에서 이렇게 대단지로 만들어지는 재개발 구역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예. 평루타운도 있지만 뭐 네. 인근에 삼성지구, 뭐 지축지구 그리고 삼성지구 이제 뜨거웠죠. 네, 스타필드부터 해서. 3기 신도시라는 상릉지구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뭐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은 낙후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희궁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44평 조합원 분양가 한 8억 2천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은 뭐 21억에 달할 정도로 뭐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서 4천만 원 시대도 열었고 어떻게 보면 강북 최고가의 아파트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의의 자랑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뭐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통일로 라인에서는 일단 네. 경희궁자이가 제일 맏형입니다. 맏형이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 올라가면 무학 2구역 재개발한 경희궁 롯데캐슬이 맞아요. 있고요. 예.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올라가면 그 마지막 주자가 네. 지금 가련 1구역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가련은 약간 그 구파발 가기 직전에 있는 그 불광역에서 가까운 요렇게 입지를 보면 은유하고 될까요? 이렇게 좀 마주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음. 느낌이긴 한데 세대 수는 단일 세대로 좀 4,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세대 수가 이렇게 커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 올림픽 선촌 아파트 이런 데도 사실 5호선 지하철역이 90년대에 들어가서 뚫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잠실역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이 대단지 아파트에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갖춰질 것들 갖춰져 있고 인프라들이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뭐 있기 이제 때문에 대단지가 되면 커뮤니티 시설 면에서는 다른 단지, 작은 단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좋아질 수가 있죠. 요즘엔 사실.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 신축에 대한 니즈도 높지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커뮤니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엄마들이 그 호불호도 많이 가려지는 것 같고 그냥 아파트 단지 밖을 나가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이제 단지가 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더 큰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뭐 작은 단지에서 뭐 수영장을 비롯해서 모든 커뮤니티 시설을 다 돌리기에는 관리비가 너무 크게 들죠. 그렇죠. 하지만 관리비 문제가 있죠. 세대 수가 많아지면은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사우나 있고 수영장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큰 단지 중에서 네. 노래방 이런 데 있는 경우도 있고 노래방. 요즘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꼭 가는 게 그 코인 노래방. 예, 꼭 노래방 가거든요. 사업 제안할 때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 GTX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는데요. 네. 이 GTX는 정말 요즘 듣기만 해도 호재 중에 꽃이 교통호재 아니겠습니까? 이 GTX A가 이쪽 그 통일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나 보죠? 네, 일단 북서부에서 네. 킨텍스에서부터 내려오는 파주부터 해서 내려오는 킨텍스 그
GTX-A 노선이 연신내역으로 오고요. 사업지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가련 1구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맞아요. 이게 가련은요 지금 현재도 불광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연신내 불광역 이쪽은 뭐 3호선이 있어서 지금도 직주 근접으로 시내 가기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GTX가 딱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강남하고 거예요. 좀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부동산은 서울은 좀 상징성이 예. 있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언제 되겠어요? 사실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GTX-A 뭐 네. 금방 내일 전 모레 믿어요. 될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제일 변수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경희궁자이가 맏형님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네.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경희궁자이 얘기할 때 약간 우리 차장님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네. 약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경영자의 얼마에 아파트 분양했다가 같은 이렇게 경우에는 이제 성공을 뭐 한 거죠? 분양가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네. 일반 분양가 하면서 이제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입주할 때 가격이 참 피크였죠. 사실 그래서 조합 분양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2.5배 정도 가량 와, 뭐 2.5 올랐으니까. 배요? 두 배 반. 예, 두 2배 배 반이 반이나, 올랐으니까 뭐 엄청나게 10억짜리가 오른 거죠, 사실은. 25억 된 그렇죠. 거네요. 예. 그 경희궁자이, 이 자이 브랜드가요. 그 애칭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가 있죠? 경희궁자인 경자. 아 그리고 이게 경자.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친근감 있네요. 경자. 예, 이제 그래서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경자 씨. 경자 씨. 그래서 네. 이제 그 재밌는 이름이 고덕동에 분양을 아이 한 뭐 그거는. 예. 이 삐. 자, 그러면 가련 1구역에 대한 지금 대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언급해줬던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개발하면은 이 사업 속도, 이게 진짜 사리가 나오게 생겼다 이런 얘기하면서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진행 속도가 좀 빠르죠?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빠르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 여기 조합원님들은 예전에 한 2005년도 이때부터 추진위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저는 한참 최근에만 정체되어 봐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15년에 다시 받으면서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최근만 보신 분들은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왜냐면 제가 이 은평구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은평구가 좀 이제 주요 관심 투자처 중에 한 곳이었는데 16년부터 면밀히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가련 1구역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사업 시행인가 막 받았다고 플랜카드 막 붙고요. 그래서 저는 속도가 엄청 빠른 데인 줄 알았어요. 또 그런 아픔이 있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속도가 지금 요즘에 근래 들어서 이렇게 좀 빨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추진은 되게 오래 전에 했는데 이 동의서가 안 거치니까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자 뭐 하는 그런 동의서가 안 거치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재개발 사업의 유인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비싸게 잘 팔 수 있어야 우리가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 7년, 8년 찍으면서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희궁 자해를 비롯해서 통일로 변해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장들이 어떤 높은 시세 차익을 보면서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바람이 불 때 재개발 사업을 하면 과거보다 훨씬 비싼 금액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하라는 거를 예. 좀 많이 받아서 예. 사업시의 인가까지 조합에서 이제 뭐 조합에서 사실은 서울시 공공건축과 도입 등 이런 설계안을 네. 받아들였죠. 네. 웬만하면 요새 그렇구나. 뭐 예. 아시다시피 음마아파트나 잠실호나 이런 설계 갖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는 우선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자라는 생각에 조합원님들이 공공건축과 의견을 받아서 그 안으로 인허가를 접수하고 그러면서 좀 사업이 빨라진 것 같은 면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련 1구역이요. 그 녹번 통일로 라인 얘기를 했는데 그 경희궁자의 형님, 맏형님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온 이 가격이 그 18년도에 방점을 찍은 게 이 녹번역에 대단지 입주 그 대단지가 이제 그 3개 정도가 쫙 동시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아무래도 신축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 위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세가 굉장히 상당해요. 거의 10억 원 상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불광역을 좀 자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신내랑 그런데 그 지역이 지역 중심지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자극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련이 제가 듣기로는 초기 투자금이 조금 적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들으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련 1구역 뒤쪽으로 가면 좀 언덕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무허가 주택들, 소위 말하는 뚜껑 물건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주변에 기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이 없나 이런 분들이 또 좀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잘 아시지 않아요? 통일로 라인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막 가격이 계단식으로 탁탁탁탁탁 매겨지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 미래 수익을 좀 염두를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서울이지 하시는 분들이 1억대의 투자금 갖고 많이 오신 게 요 1억대. 가련이어서 여기에 최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투자자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뭐 서울시에서 뭐 예.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재개발 예, 투자에서는 흔치 않은 곳이었죠. 흔치 않죠. 근데 지금 예. 좀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그 가래원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자꾸 경희궁자이 마청님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경희궁자이의 그 후광을 그 브랜드 파워를 이 가래원 1구역에서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좀 궁금하긴 두 하거든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한 게.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연 1구역이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GTX에서 그렇게 멀지 GTX역 신설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장점은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서 선전하면 어떨진 모르겠는데 약간 한계는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 동의하는 게 뭐냐면 가련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 아니에요. 왜냐면 통일로 라인이 뜨기 시작한 이유가 3호선의 초역세권에 신축 아파트가 아주 대규모로 공급이 되니까 그 서울에 직주 근접을 하시는 분들이 서부권 생활권인 분들이 마포 가기 너무 비싸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많이 선택을 당했는데 그 대신 이제 고양시로 그 직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그 서울 분들은 이번에 그 올 초에 분양한 홍제 효성 해림턴 저희가 이제 홍림턴이라는 애칭으로까지 부를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일반 분양자,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한테는 조금 외면받았었어요. 생각보다 분양가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크게 세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거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통일로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브랜드를 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따지시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는 아직도 그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좀 브랜드를 좀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두 분이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위치적인 면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경희궁자이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이제 가련 1구역이 가는 걸 따지면 저는 10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가. 설계가. 왜냐하면 경희궁자는 이미 준공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설계는 벌써 몇 년 전에 한 거였죠. 거기다 그렇죠. 아직 가련 1구역은 갈 길이 남아 있고. 이 설계의 차이가 10년이라면은 저는 세상이 바뀔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련 1구역이 오히려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향후에 그러면은 비록 교통권은 조금 더 못 미치지만 자연 친화적인 단지 뒤에 북한선이 있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면과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주거 문화를 합친 설계안으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한다면 경희궁자에 이상 가는 아파트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당연히 이번 사업 시행인가 뽑는 이 시공선정 잘해야 시공산 되겠죠. 현정이 그걸 이제- 잘하는 회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자꾸 듭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셨구나. 이 경희궁자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영자인 저희가 이미 수주해서 지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경희궁자이의 신화를 네. 연신내가 다시 한번 예, 도전한다. 한다 저희가. 이렇게 네. 좀 보면 예,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바뀐 설계를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예. 그런 어떤 포부를 밝히는 그런 그렇죠. 의미겠네요. 네. 네. 그 아까 그 공공설계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공건축가. 예, 네. 공공건축가. 가련은 요거를 조금 잘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나는데 좀 이득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설계 네. 나온 거 보고서 굉장히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많이 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설계고 이렇게 아파트 지으면 살고 싶을까? 사실 이제 공공건축가가 설계를 지금 해놓은 상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공사 선정 자체가 사업 시행인가라는 설계가 확정된 시점 이후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시공사를 뽑는 거, 이 재건축 재개발을 관리하는 게 예전에 공공관리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공지원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명칭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관리해서 억압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합이라는 이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북돋아서 우리는 옆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지금 현재 사업 시행과 난관은 다를지언정 현재 이렇게 추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초 무지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방배 경남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착실하게 이번 제안할 때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설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런 걸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원래 공공관리제도의 취지가 이렇게 짓기로 하는데 얼마, 그 가격을 싸게 지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라, 뭐 어떤 이런 취지로 처음에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근래 그런 가격들을 제한하는 대안 설계에 대해서도 약간 좀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그런 어떤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행정 예고는 이제 사실은 작년에 나왔죠. 작년 말에 나온 설계 아니기 때문에 뭐 시공사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역할은 지금 상태에서 경매한 변경도 물론 보여줘야 되지만 향후에 실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요 들어요. 네. 조합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조합원들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몇 평 할 때 얼마 내는지? 분담금. 분담금이요? 분담금 줄일 수 있는 것도 또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이거 예. 좀 솔깃한데요? 예. 분담금 줄이는 방법? 분담금 줄이는 방법은 분담금 줄이기 위한 방법은 수입 높여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돈 안 들이려면 공사비는 사실 모든 회사 거의 비슷합니다. 일군 업체라면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해갖고 어떤 회사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해 줄 것이냐가 문제고요. 일반 분양가 많이 받아줄 수 있는 회사.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회사. 회사. 그 회사 면에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서.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아쉽다. 저희가 이게 짧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가련 1구역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장점으로 뽑았던 것이 대단지의 밀집형 아파트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통일로 라인. 경희궁 자이 맏형님이 딱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통일로 라인에서 가격을 딱 선정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위치한 그 신축 아파트가 될 곳이다. 또 두 번째는 GTX-A가 들어오니까 교통 편의 시설도 굉장히 좀 좋아질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 설계 뭐 이런 얘기들 공공건 뭐 이런 것 얘기도 막 어려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GS 건설에서는 조합원님들에게 클린 수주를 하면서 클린 수주를 하면서도 예.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것들에 것들을, 대해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담금 많이 낮춰주실 수 있다. 예, 분담금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저희가 다른 근데 구역에서도 브랜드 잘했던 거기 잡으시면 때문에. 굉장히 네.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셔도 되나? 뭐 그럼 제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해야죠. 2019년 서울이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서울에서도 재개발 지역 하면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련 1구역과 한남 3구역 두 곳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진짜 뜨거운 수다를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마치면서 마지막 한마디 좀 듣고 싶어요. 우리 부동산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이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라고 하는 단계는 사실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는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들 하셔서 좋은 파트너 만나셔서 성공적으로 잘 사업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동산 왔다. 수고하셨습니다.